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채널 구독자 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2,500명이 됐더라고요. 원래 제 채널이 2,000명에서 늘지를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한 2달 만에 500명이 갑자기 불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2,500명이 갑자기 됐습니다. 근데 뭐 채널 구독자 늘면은 뭐 개인 방송 하는 사람으로서 좋을 수 있겠죠. 제 채널 수입이 늘어나니까. 근데 사실 마냥 저는 그런 돈 벌었다고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세상의 흐름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 개인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방송만큼은 이상한 방송 하지 말자라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자, 요즘 제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예요. 제가 박사과정 때 늘 했던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내가 모은 데이터는 어떤 성향이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늘 분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뭐 신상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 따라서 다른 장르의 영상들의 반응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죠. 추측이에요. 근데 다 알 수 있어요. 제 채널 2,500명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옛날부터 느꼈지만 항상 그랬어요. 자, 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유학을 가려고 막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제 채널을 만나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 분들은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자녀를 둔 뭐 부모님들도 좀 있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미국이랑 자기 인생이랑 관련이 1도 없어요. 본인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뭐 자녀가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미국이랑 관련이 없고 심지어 미국 여행 갈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이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미국 유학, 특히 저는 박사과정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어떤 연구를 해야지 잘 나가는가 미국에서 그거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심리들을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에요.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은 미국이랑 관련 없이 그냥 한국에서 그냥 변변치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배달하면서 뭐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뭐 벽돌을 나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구멍가게 하면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제 채널을 볼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미국 박사라는 세계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기심에 보고 뭐 그러는데 이분들이 제 채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 보는 채널이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좋은 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거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뭐 그런 건데 이게 되게 건강하지 않은 패턴입니다.
요즘 그 거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방이 요즘 유행하는데, 거지방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 단체 톡방에 거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커피 먹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을 올려줍니다. 그럼 커피 마시고 싶은 그 욕구를 그 사진 보면서 충족을 하는 거예요. 되게 건강하지 않죠?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먹방도 그래서 인기인 거예요. 자기는 싸구려 컵라면밖에 먹을 돈이 없는데 정말 스시 오마카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시 오마카세 먹방 검색해가지고 남이 스시 먹는 거를 막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왜 건강하지 않은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상이에요. 스마트폰만 켜면은 개인 방송 플랫폼이 나오고 거기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이 정신세계를 만족하는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마약이에요. 디지털 마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90년도에 SF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화학약품으로 된 약으로서의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마약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의 SF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하고 싶을 때 그 마약 파는 딜러를 막 이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마약 파는 딜러가 원래 돈 받고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그 메모리 스틱이나 뭐 광 디스크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 디지털 디바이스에 넣고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온갖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족할 만한 영상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쾌감을 얻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마약이에요. 신종 마약, 디지털 마약. 근데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게 90년대였거든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님들이 보는 개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 육체적인 세상 속에서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렵잖아요. 육체적인 세상에서 내가 비싼 음식을 먹으려면 돈이 듭니다. 뭐 스시 오마카세 먹으려면 몇십만 원 들죠. 뭐 한우 뷔페 가면 돈 많이 들죠. 그렇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뿅 키면은 남이 한우 고기 먹방하는 거, 한우 뷔페 가서 먹방하는 거, 스시 오마카세 파는 거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대리만족하는 문화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원래 이 문화가 90년대 초반에 이런 야동에서 온 거예요. 야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각종 먹을 거에서부터 각종 본인이 알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데 뭐 그런 지식을 이제 만족하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다 야동입니다. 그러니까 야동 보는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님은 지금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갈 마음이 전혀 없고 미국 여행 갈 마음도 없고 미국 이민 갈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박사들이 하는 미국 유학 채널을 막 중독적으로 보고 있는 거. 이게 야동 중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야동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쁜 거예요. 근데 야동 보는 사람은 쉽게 비판하죠. 아, 뭐 저런 음란한 걸 자꾸 봐. 하지만 똑같은 거라니까요. 디지털 마약입니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우리 뇌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거를 대리만족하게 하고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대고 그래서 만족을 시켜주는 디지털 신종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디지털 마약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채널을 키우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제 채널의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실제로 미국 유학을 갈 마음이 없다. 미국 이민 갈 마음이 없고 미국이랑 자기랑 인생에 1도 관련이 없다. 대부분 학벌도 되게 안 좋아요. 뭐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도 나오셔가지고 막 정말 조그만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뭐 한 200만원도 못 버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실리콘밸리에서 박사 출신 엔지니어가 실리콘밸리를 살아가는 삶이 왜 궁금해요? 본인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디지털 마약을 소비하고 있는 계층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요즘 문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쓰레기 가득 찬 초라하고 비참한 단칸방에 살면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유럽이나 미국에 막 럭셔리한 뭐 프랑스 파리나 막 뉴욕 맨하탄에서 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 먹는 그런 먹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삶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런 삶에서 나오시고 실제로 현실을 사셔야 돼요. 현실 아시겠죠?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에서 나올 수 있을지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스마트폰만 붙들고 남이 막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수십만 벌고 있고 막 뉴욕 맨해탄에서 럭셔리 브런치 먹는 게 그 보는 게 본인 인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요즘 인공지능 개발할 때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신경정신과 뇌신경을 공부한 사람들, 신경정신을 공부한 사람들,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상담 뭐 이런 걸 공부한 전문 의료 인력들을 인공지능 회사에서 고용을 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중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님이 단칸방에서 쓰레기 가득 찬 방에 살고 되게 초라한 인생을 살고 고졸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월급은 100만원 조금 넘을까 말까 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 거, 그 심리, 정신적으로 그 원하는 게 뭔지 정신과 의사를 동원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뭐 있죠? 본인이 못 먹었던 스시 오마카세 먹방, 그거에 이 사람들이, 이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뇌에서 얼마만큼의 도파민이 나오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독신인 사람들이 야동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게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독되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졸이고 변변치 못한 중소기업에서 월급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아주 박봉을 시달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박사 출신 엔지니어가 뭐 연봉 막 3억 이상 버는 사람들의 삶을, 화려한 삶, 그걸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뿅 가는지, 뇌에서 얼마만큼의 도파민이 나오는지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미국산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금 건전합니다. 이런 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또 기술 발전이 또 윤리적으로 이끌도록 또 리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산 뭐 미디어 플랫폼은 뭐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규제란 게 뭐 그냥 자기네 나라 내부에서는 그런 걸 못 보게 하면서 외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 영토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영상들은 뭐 장난 아니에요. 신경정신과 의사 동원해서 온갖 디지털 마약을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가상현실이 이제 시작돼요. 가상현실이.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지금 님들이 개인 방송이라는 디지털 마약에 중독됐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스피커나 뭐 이어폰에 오는 음성이 다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가상현실 공간으로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아예 넣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눈을 뜨면 진짜같이 펼쳐져. 뭐 나는 지금 단칸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 장비를 딱 끼면은 그 안에 막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애들이 막 스시 오마카세를 막 먹고 있어. 그걸 바로 눈앞에 실감나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막 입에다 아 하세요 하고 막 떠넘겨줘. 막 그런 진짜 같은 가상현실이 나타나는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봤던 그 디지털 마약의 시대가 진짜 도래한 거예요. 그래도 미국산 플랫폼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괜찮아. 근데 이제 뭐 규제가, 이런 윤리적인 규제가 별로 없는 그런 중국산 플랫폼이나 한국산 플랫폼, 이런 데서 하는 개인 방송은 진짜 심각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다 알고, 이 로드맵을 다 알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들은 이런 거에 안 빠지도록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이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중독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뭐 스시가 먹고 싶으면 스시 먹으러 가는 거고요. 뭐 프랑스가 여행 가고 싶으면 프랑스 여행을 실제로 가야죠. 그 왜 그거를 가상현실에서 혹은 개인 방송 미디어로 본인이 간 것처럼 그걸 보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낍니까?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생각인데, 이제 이 건전하지 않은 생각이 아주 일상이 돼버리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그리고 진짜같이 앞에 펼쳐지는 디스플레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뭔가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해요. 뭐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뭐 타고나기를 뭐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고 뭐 집안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뭔가에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똑똑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뭔가에 중독되고 계속 멍청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도 마약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야동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야동.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걸어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베풀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좌파적인 생각은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멘탈 속에나 있는 상상의 세계고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좌파 좋아하지 마세요. 좌파에 빠지면은 그래서 끝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끝없이 망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현실을 살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늘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좀 걱정되네요.